이 광고를 못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클래셔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이자 가장 싫어하는 카드. 오늘은 호그라이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순환 호그덱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이번엔 호그만 한번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일단 호그라이더 엘릭서는 4엘릭서로 희귀 카드고요. 어떤 카드냐? 다른 거는 개무시한 채 오직 건물만 공격하는 카드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체력도 기사 수준이기 때문에 완막하기 굉장히 어려운 카드고요. 좋은 성능과 수많은 덱의 탄생으로 호그라이더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기가 엄청난 카드였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호그라이더 인기가 너무 많아서 클랜 지원 요청이 뭐 호그라이더밖에 없었으며 3회 연속으로 호그 요청이 금지인 클랜마저 있을 정도였죠. 네, 그 클랜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출시 때부터 호그의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뭐 지금도 게임을 돌릴 때마다 3판 중에 한 판은 그냥 호그가 나옵니다. 정말 지겨워요. 그렇지만 클로를 대표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걸 증명하던 호그 덱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2.6 순환 호그 덱이 있고, 이제 클로에서 가장 많이 썼던 덱이죠. 두 번째는 호그 지진 덱입니다. 이 호진 덱 내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고 뭐 그 외에는 호도끼 덱, 메나 호그 덱, 뭐 자해 호그 덱, 박격 호덱까지 뭐 이건 말고도 겁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 더럽게 많은 호그라이더는 과연 슈퍼셀이 어떻게 벨페했을까요? 사실 클로를 9년 동안 하면서 호그가 벨페를 받은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슈퍼셀은 호그를 버프하거나 너프시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왜 그런지 한번 호그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그라이더는 2016년 베타 시절부터 있었던 카드입니다. 당연히 크로클에 있었던 호그라이더는 크로클에서도 광고에 자주 나올 정도로 원래부터 인기가 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에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베타 시절 메타에서 호그라이더는 시작부터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처음 몇 달간 호그의 픽률은 50% 보여줬고 벌써부터 가장 많이 쓰는 공격 카드가 되었죠. 근데 뭐 사실 그때 공격 카드를 해봤자 뭐 벌룬, 뭐 자이언트 골렘 이런 뭐 느려 터진 카드밖에 없으니까 좀 멍청해 보이긴 해도 이 호그로 시원하게 타워를 조지는 재미가 있었겠죠. 이외로 슈퍼셀은 초기의 호그라이더를 별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수비적인 카드들을 건드려서 플레이어의 성격을 좀 공격적으로 만들려고 했죠. 특히 호그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하는 모든 유저가 거의 뭐 뉴비인 상태에서 이 호그를 제대로 막기란 쉽지 않았죠. 또 호그가 다리를 점프하면 갑자기 뭐 공중 유닛이 되는 그런 판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걸로 인페르노 타워의 차징마저 끊어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이러니까 이제 클로가 정식 출시를 하고 당시에 인기였던 로얄 자이언트가 출시를 해도 호그의 인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또 그때 순환 호그덱이 탄생했는데요. 지금과는 좀 다른 호그덱이죠. 그 당시에 사기였던 엘릭서 정제소, 스펠은 동마법 넣어서 지금 쓰면은 그냥 쌉쓰레기 덱을 썼습니다. 새로운 카드들이 나와도 호그의 픽률은 40%가 넘자 유저들은 슬슬 지겨웠고 슈퍼셀은 호그를 조금 너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2016년 6월에 호그의 피해량을 6% 감소시키는 너프를 때렸는데요. 뭐 사실 호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너프가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엘종과 동마법이 너프를 받자 기존의 호그 덱은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새로운 호그 덱이 탄생합니다. 뭐 원래 쓰였던 호그 빙결 덱은 물론이고 아스와 프세를 넣은 순환 호그 덱, 나무꾼이나 볼러를 넣은 호그 덱, 뭐 새로 출시된 카드와 죽이 아주 잘 맞는 모습이었죠. 특히 호그라이더는 그냥 두면은 벽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벽타기가 뭐냐? 호그를 왼쪽이나 오른쪽, 맨 끝에 둬서 상대 건물에 어그로가 끌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골이나 고블린 같은 가벼운 카드를 호그의 옆에 둬야 호그가 벽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의 출시로 이제 벽타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으니까 이거는 개꿀이죠. 게다가 얼마 안 가서 얼음 골렘까지 출시를 해버렸는데 이거는 뭐 호그의 몸빵으로 절대 엘고를 뺄 수가 없죠. 아니 얼굴, 뭐 호그의 몸빵이었던 발키리는 이제 바로 쓰레기통 넣고요. 더 가볍고 좋은 얼굴을 씁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당시의 호그 덱은 무조건 얼굴이 들어갔고 얼마 안 가서 엘리트 바바리안이 출시를 했는데 호그의 자리를 뺏긴커녕 호그랑 같이 쓰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켰습니다. 진짜 개무서운 조합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호그라이더한테 드디어 위기가 옵니다. 바로 호그의 원수 토네이도의 출시. 호그를 킹타워로 끌고 와서 조져버리는 미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호그 유저들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초창기 토네는 뭐 그렇게 좋은 성능 아니었습니다. 픽률도 싹돌였죠. 호그 유저들은 다시 안심했고 그 덱 2.6 순환 호그 덱도 2017년이 되면서 슬슬 나타납니다. 통나무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뭐 대충 아시겠지만 감전이 고블린을 한 방에 못 잡는 그런 너프가 한몫했죠. 통나무의 픽률이 증가하면서 2.6 순호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전의 너프로 고블린 통이 떡상하면서 호블린 덱도 이때 등장했죠. 여러가지 호재들이 이 호그라이더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 3월에 호그는 잠수함 패치까지 봤는데 호그가 벽타기를 할 때 뭐 아스나 해골을 두지 않아도 벽타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버프죠. 언제든지 지가 알아서 벽타기를 한다. AI의 발전이 지렸고요. 이 버프를 댔고 얼마 안가 호도끼 덱도 탄생했습니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호그 덱이죠. 지금 모르겠고. 그리고 메가나이트를 넣은 메나 호그 덱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에 출시한 메나는 생각보다 호그와의 시너지가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박격포가 들어간 호박 덱, 요즘은 안 보이는 호그 박격포 덱이죠. 그래도 이 덱은 생각보다 오래 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덱으로 호그들이 날뛰자 이제 슬슬
너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17년 12월 호그라이더의 공격 속도가 0.1초 느려졌고 첫 공속마저 0.1초 느려졌습니다. 뭐 그렇게 센 너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공속의 차이로 한 대 칠 거를 못 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났죠. 확실히 이전 공속에 비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그라이더는 이 벨페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이 너프 이후로 호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그는 너프나 버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뭐 이거 이후로 호그의 밸런스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가 좀 많은 카드라 픽률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굳이 버프를 하지 않더라도 메타가 변화하면서 호그의 픽률은 오르기도 합니다. 호그 자체의 밸런스는 딱 4일릭서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벨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너프를 받은 호그는 확실히 픽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10%에서 20%로 이제야 좀 정상적인 픽률 보여줬죠. 그때 호그 덱으로는 새로 등장한 총사 호그 덱이 좋은 폼을 보여줬고요. 2.6 스노도 그대로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그는 점점 승률이 떨어져 갔는데요. 갈수록 호그 덱이 익숙해져 유저들 메나 들고 오고 톤에 들고 오고 호그를 고문해버리니까 기배무 아니 뭐 순환이 빠른 덱들 이런 거는 호그가 좀 상대하기 쉽지 않았겠죠. 배틀램이나 램라이더 이런 호그의 경쟁자들이 메타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승률이 썩 좋진 않았지만 버프를 시키면 분명히 호그 메타가 올 것이라 슈퍼셀은 절대 호그를 버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진 마법이 출시합니다. 2.6 수노 말고 강력한 호그 덱의 등장이었죠. 지진 마법으로 건물의 견지가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호그 지진 덱은 인기를 안 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로켓평의 출시까지 나오면서 겁나 열받는 순환 호진 덱이 탄생했죠. 2.6 수노는 머스키평의 버프로 꾸준히 좋은 모습이고 호진 덱도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이 두 덱은 앞으로도 계속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메타에서 벗어나질 않았죠. 물론 호그 지진 덱의 구성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타워가 폭탄 타워나 대포, 뇌전탑 다양했고요. 특히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쓰였죠. 몸빵 같은 경우는 발키리가 많이 쓰였지만 챔피언이 출시한 이후로 능력자 광부를 넣게 되었습니다. 발키리는 다시 쓰레기통에 박격포도 들어간 이 능광 호진 덱은 메타를 지배했죠. 2022년이 되어가도 호그의 픽률은 10%대로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 물론 그랜드 픽률이고 일반 레더에서의 호그의 픽률이 더 높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메타 덱만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사실 호그는 잡덱의 칭입니다. 클래시 로얄을 대표하는 카드답게 호그는 어떤 덱이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월드 파이널에서 라바 호그 덱을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죠. 와, 그거는 좀 미친. 아무튼 호그는 초보 유저들의 필승 카드이기 때문에 슈퍼셀은 호그를 너프해버리면은 초보들이 접고 그렇다고 버프를 시키면은 호그를 만난 유저들이 접고 쉽사리 호그를 밸런스 패치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그는 무난하게 쓰이다가 드디어 진화 메타가 옵니다. 와우. 초창기 진화 카드에는 호그랑 쓸만한 카드가 두 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리, 진화 해골이죠. 두 번째는 그녀입니다. 초장부터 그냥 미친 성능을 보여준 진화 로켓병. 아주 귀여운 카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화 로켓병은 엄청난 카드였습니다. 성능이 말이 안 됐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카드를 호진 덱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호그 지진 덱이 탄생했습니다. 진화 로켓병의 덕택을 톡톡히 보면서 호그의 픽률은 20%가 넘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어서 다행이죠. 하지만 그 끔찍한 메타도 진화 로켓병이 너프를 먹고 다시 잠잠해지자 호그의 픽률도 다시 떨궈 버렸습니다. 픽률은 다시 10%, 승률도 40%대였죠. 승률이 몇 개 구려. 사실 다행히도 호그의 진화 카드는 진화 해골 이후로도 진화 아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완전한 진화 덱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단검 공작 부인 나오면서 승률이 더 떨어지긴 했지만 진화 대포와 진화 머스키병까지 나오면서 이제 메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주 똥꼬쇼를 했죠. 물론 호그 덱이 2.6 수노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진화 로켓병이 너프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진화 대포와 함께 호진 덱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진화 도끼맨의 출시로 호도끼도 그냥 100판 하면 한 판 정도 보이는 정도가 됐습니다.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호그 덱을 보면 2.6 수노를 가장 많이 쓰지만 호진 덱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랭커들은 호진 덱을 더 많이 쓰죠. 2.6 수노는 더럽게 어렵습니다. 물론 해외 유저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유저는 수노가 노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아무튼 지금 호그의 픽률은 어떨까? 일단 전체 랭크 게임 구간에선 13%, 꽤나 높은 픽률입니다. 그냥 아직도 겁나 써지기는 것 같고 승률도 나쁘진 않죠. 천상계 구간에선 확실히 조금 낮은 9%의 픽률이지만 그래도 천상계에서 이 정도 픽률이면은 지금 메타의 호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으로 좀 커버해야 되겠지만 호그의 성능이 최소한 구리진 않은 거죠. 그냥 호그는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그라이더에 대해 알아봤는데 평생 쓰는 카드 호그라이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무덤만 쓰다가 이거 지루하다 싶을 때 호그를 씁니다. 호그를 쓰면 약간 경기가 긴박해지죠. 조금이라도 한 대를 더 치기 위해 발악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이겨야 할 때는 호그를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자, 호그라이더 뭐 슈퍼셀의 로켓병까지 너프한 걸 보면은 이 호그라이더의 너프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대격변을 하고 싶으면은 너프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버프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화 호그가 나와서 일반 호그를 너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빨리 진화 호그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뵈시죠.